안녕하십니까? 의사 권영만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문제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노화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이가 들면 당연히 기력이 떨어지고 혈압도 오르고 관절도 아프고 기억력도 나빠지는 게 당연하다. 그냥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변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속도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같은 70대인데 어떤 분은 손주 업고 산책하시고 어떤 분은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하십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가 30년 가까이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음식입니다. 유전자나 운동보다도 매일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노화 속도를 결정합니다. 이건 그냥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로 세계 장수 지역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10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식습관이었습니다. 운동량이나 유전자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분들이 노화를 빠르게 만드는 음식을 매일 드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말이죠.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혈압약 먹고, 당뇨약 먹고, 관절 주사 맞으면서도 정작 음식은 하나도 안 바꾸시는 겁니다. 아침에 흰 쌀밥에 김치찌개 드시고, 점심에 라면 드시고, 저녁에 또 흰밥 드시고, 그러면서 약만 열심히 챙겨 드십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약은 증상을 완화시킬 뿐입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음식은 다릅니다. 음식은 여러분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좋은 재료로 만들면 건강한 세포가 생기고 나쁜 재료로 만들면 망가진 세포가 생깁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노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노화를 빠르게 만드는 음식이 뭐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입니다. 둘째,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입니다. 셋째, 산화 스트레스를 만드는 음식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몸속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아십니까? 혈관을 막고 뇌세포를 죽이고 관절을 망가뜨리고 피부를 늙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조용히 천천히 진행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거나 치매 진단을 받거나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바꾸시면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70 중반이신 분이 계셨습니다. 당뇨가 있으셨고 혈압도 높으셨고 무릎도 아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음식을 바꾸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끊어야 할 것 끊으시고 먹어야 할 것 챙겨 드셨습니다. 석 달 뒤에 오셨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압약도 반으로 줄었고 무릎 통증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습니다. 약만 믿고 있었네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실제 진료 경험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끝까지 들으시고 오늘 저녁부터라도 하나씩 바꿔보십시오. 일주일만 해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화를 빠르게 만드는 음식, 지금 당장 끊으셔야 하는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이런 것들 말이죠. 그리고 훈제 오리, 육포, 이런 것들도 포함됩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
가공육에는 질산염이라는 물질이 들어갑니다. 이게 몸속에서 염증 물질로 바뀝니다. 그리고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가공육을 발암 물질로 분류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제 환자분 중에 60대 후반 남성분이 계셨는데 매일 아침 햄을 드셨어요. 그냥 습관이었대요. 그런데 혈관 검사를 해보니까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년은 더 많이 나온 겁니다. 염증 수치도 굉장히 높았고요. 제가 햄을 끊으라고 말씀드렸더니 처음엔 그럼 뭘 먹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삶은 계란이나 두부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2달 뒤에 다시 검사했는데 염증 수치가 확 떨어졌습니다. 본인도 몸이 가벼워진 걸 느끼셨대요. 두 번째, 튀김입니다. 치킨, 돈가스, 튀김만두, 감자튀김, 이런 것들 다 포함됩니다. 튀김이 왜 문제냐? 고온에서 기름에 튀기면 최종 당화산물 AGES라는 물질이 생깁니다. 이게 여러분 몸속에 쌓이면 세포를 늙게 만듭니다.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뇌세포를 손상시킵니다. 특히 치킨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이해합니다. 맛있죠? 그런데 이걸 자주 드시면 몸속 염증 수치가 계속 높아집니다. 관절염 있으신 분들은 더 악화됩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혈당 조절이 안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2~3번 이상 드신다면 지금 당장 줄이셔야 합니다. 대신 오븐에 구운 닭고기나 삶은 닭고기로 바꾸십시오. 맛은 조금 덜할 수 있어도 몸은 훨씬 편해집니다. 세 번째,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흰 쌀밥, 흰 빵, 라면, 떡, 과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세포가 인슐린에 둔감해집니다. 그럼 당뇨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혈당이 높은 상태가 계속되면 혈관이 손상됩니다. 혈관벽에 상처가 나고 그 상처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결국 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이게 심근경색, 뇌경색으로 이어집니다. 70대 여성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당뇨는 없다고 하셨는데 공복 혈당이 경계선이었어요. 식단을 여쭤봤더니 매끼 흰 쌀밥을 2공기씩 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식으로 떡이나 빵을 자주 드셨고요. 제가 현미밥으로 바꾸고 채소를 먼저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간식은 과일이나 견과류로 바꾸라고 했어요. 3달 뒤에 오셨는데 공복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체중도 4kg 빠졌고 몸이 가볍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 설탕입니다. 설탕 자체도 문제지만 설탕이 들어간 음료수가 더 큰 문제입니다. 탄산음료, 주스, 믹스커피, 달달한 요구르트 이런 것들 다 포함됩니다. 설탕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뿐만 아니라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중독성이 있습니다. 자꾸 단 걸 찾게 만듭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특히 음료수가 위험한 이유는 액체라서 흡수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고체 음식은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천천히 흡수되는데 음료수는 바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더 심합니다. 믹스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루에 서너 잔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믹스커피 한 잔에 설탕이 각설탕 3개 정도 들어갑니다. 하루에 4잔 드시면 각설탕 12개를 드시는 겁니다. 이게 매일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신 블랙커피나 녹차로 바꾸십시오. 처음엔 맛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주일만 참으시면 혀가 적응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단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5번째, 과도한 소금입니다. 짠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김치찌개, 된장찌개, 젓갈, 장아찌 이런 것들 말이죠. 소금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오르면 혈관에 부담이 갑니다. 그리고 신장에도 부담이 갑니다. 오랫동안 계속되면 신부전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갑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데 짠 음식을 많이 드시면 더 악화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물은 조금만 드세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맛만 보는 정도로 하십시오. 그리고 김치도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라고 합니다. 짠맛이 줄어들고 나트륨 섭취도 줄어듭니다. 6번째, 술입니다. 이건 특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간 기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술을 분해하지 못합니다. 술은 간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그리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혈압을 올립니다.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저녁에 술 드시고 주무시면 숙면을 못 하십니다. 자다가 자주 깨고 새벽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다음날 피곤하고 기력이 떨어집니다. 술은 완전히 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정 못 끊으시겠으면 일주일에 한 번, 한 잔 이내로 줄이십시오. 그 이상은 몸의 부담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가공육, 튀김, 정제 탄수화물, 설탕, 과도한 소금, 술. 이것들이 여러분의 노화를 빠르게 만드는 주범들입니다. 이걸 끊는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젊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이걸 계속 드시면 몸이 점점 망가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걸 끊으면 몸이 회복할 기회를 얻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런데 제가 30년 가까이 환자분들을 봐온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이걸 바꾼 분들은 정말 달라지셨습니다. 약을 줄이고 통증이 줄고 기력이 돌아오고 삶의 질이 올라갔습니다. 지금부터는 반대로 노화를 늦추는 음식, 여러분이 꼭 드셔야 하는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좋은 얘기 해보겠습니다. 노화를 늦추는 음식, 실제로 몸을 젊게 만드는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아로니아, 크랜베리 이런 것들 말이죠.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몸속에 쌓인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늙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이걸 제거하면 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뇌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줌, 딸기 서너 개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요구르트에 섞어 드셔도 되고 그냥 드셔도 됩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습니다. 신선한 것과 영양가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잣 이런 것들입니다.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게 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입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견과류에는 비타민 E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피부 노화를 늦춥니다.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20알에서 30알 정도 드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찔 수 있으니 적당량만 드십시오. 그리고 견과류는 아침이나 오후 간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에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 연어 이런 것들입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DHA와 EPA가 풍부합니다. 이게 뇌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입니다.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관절염 있으신 분들, 등푸른 생선 자주 드시면 통증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구워 드시거나 찜으로 드시면 됩니다. 튀기면 안 됩니다. 튀기면 좋은 지방이 나쁜 지방으로 바뀝니다. 네 번째, 십자화가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콜리플라워 이런 것들입니다. 이 채소들에는 설포라판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독 작용을 합니다. 몸속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브로콜리는 영양 밀도가 아주 높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매일 드셔도 좋습니다. 찌거나 살짝 데쳐서 드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색이 선명한 녹색을 유지할 정도로만 익히십시오. 5번째, 통곡물입니다. 현미, 귀리, 통밀, 보리 이런 것들입니다. 통곡물은 정제 곡물과 다릅니다. 겉껍질이 그대로 있어서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그래서 당뇨 예방에 좋습니다. 그리고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장내 좋은 박테리아의 먹이가 됩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밥으로 바꾸십시오. 처음엔 퍽퍽하고 맛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흰쌀과 현미를 반반 섞어서 드시다가 점점 현미 비율을 높이십시오. 아침에 귀리를 우유나 두유에 불려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거기에 블루베리나 바나나를 넣으면 영양 만점 아침 식사가 됩니다. 6번째,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요구르트 이런 것들입니다. 발효식품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소화도 잘 되고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특히 청국장은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나토키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 있어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김치도 좋습니다. 다만 너무 짜지 않게 드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7번째, 단백질입니다. 특히 근육 유지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집니다.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빠지면 기력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기초 대사량이 줄어서 살이 찝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1g 정도는 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이시면 하루에 60g 정도 드셔야 합니다.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콩 이런 것들로 단백질을 챙기십시오.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을 드시면 됩니다. 특히 아침에 단백질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드시면 하루 종일 근육 합성이 활발해집니다. 8번째, 물입니다. 물은 음식은 아니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물을 안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신장에도 부담이 갑니다. 하루에 물 8잔 정도는 드셔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물 1잔, 식사 30분 전에 물 1잔, 이렇게 습관을 만드십시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리규, 견과류, 등푸른 생선, 십자화과 채소, 통곡물, 발효식품, 단백질, 물. 이 8가지가 노화를 늦추는 핵심 음식들입니다. 이걸 다 한꺼번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바꿔 가십시오. 오늘부터 아침에 블루베리 한 줌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엔 간식을 견과류로 바꿔 보십시오. 그 다음 주엔 흰 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꿔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바꾸다 보면 석 달 뒤엔 완전히 다른 식단이 될 겁니다. 그리고 몸도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먹는 순서입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려면 먹는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올바른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채소를 먼저 드십시오. 샐러드나 나물 같은 것들 말이죠. 채소에 있는 식이섬유가 위장에 먼저 깔립니다. 그럼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가 느려집니다. 둘째, 단백질을 드십시오. 고기, 생선, 계란, 두부 이런 것들입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밥을 덜 드시게 됩니다. 셋째, 마지막에 밥이나 국수 같은 탄수화물을 드십시오. 이미 채소와 단백질로 어느 정도 배가 찼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적게 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깔려 있어서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식후 혈당이 확 낮아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를 바꾸니까 혈당이 20에서 30% 낮게 나왔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당뇨 전 단계이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한테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석 달 만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약도 안 드시고요. 그냥 먹는 순서만 바꾸신 겁니다. 두 번째, 먹는 시간입니다. 저녁을 너무 늦게 드시면 안 됩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가급적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밤에는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밤늦게 드신 음식은 제대로 소화가 안 됩니다. 위장에 부담이 갑니다. 수면의 질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밤에는 인슐린 민감도가 낮아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많이 오릅니다. 이게 반복되면 당뇨 위험이 높아집니다. 저녁은 가능하면 6시에서 7시 사이에 드십시오. 그리고 양을 줄이십시오. 아침과 점심을 충분히 드시고 저녁은 가볍게 드십시오. 그럼 밤에 배고프면 어떻게 하냐? 참으십시오. 처음 2주일은 힘듭니다. 그런데 2주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밤에 배고픔을 안 느끼게 됩니다. 정 힘드시면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를 드십시오. 배를 채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이 뭐냐?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만 음식을 먹고 나머지 시간은 아무것도 안 먹는 겁니다. 가장 흔한 방법이 16대 8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16시간은 금식하고 8시간 동안만 음식을 먹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 10시에 첫 끼를 드시고 저녁 6시에 마지막 끼를 드십니다. 그럼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16시간 동안 금식하는 겁니다. 이게 왜 좋으냐? 몸이 쉴 시간을 얻습니다. 소화에 쓰는 에너지를 회복에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포식이라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 겁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 체중이 줄고 혈당이 안정되고 염증이 줄고 뇌 기능이 개선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분한테 맞는 건 아닙니다. 저혈당이 있으신 분, 위궤양이 있으신 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네 번째, 천천히 드십시오. 빨리 드시면 과식하게 됩니다. 뇌가 배부름을 느끼는데 20분 정도 걸립니다. 빨리 드시면 배부름을 느끼기 전에 이미 많이 드신 겁니다. 천천히 드시면 적게 먹어도 배부릅니다. 소화도 잘 됩니다.
혈당도 천천히 오릅니다. 한 입 드시고 20번에서 30번 씹으십시오. 음식을 완전히 부드럽게 만들어서 삼키십시오. 젓가락을 놓고 쉬면서 드십시오. 이게 습관이 되면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소화 불량도 줄어듭니다. 5번째, 물 마시는 타이밍입니다.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드시면 소화액이 희석됩니다.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식사 중에는 물을 조금만 드십시오. 대신 식사 30분 전에 물을 드십시오. 그럼 위장이 준비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포만감도 생겨서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1시간 정도 지나서 물을 드십시오. 소화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채소 마이너스 단백질 마이너스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고 저녁 8시 이후는 금식하고 가능하면 간헐적 단식을 시도해 보시고 천천히 씹어서 드시고 물은 식사 전후에 드시고 이 5가지만 지켜도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체중이 줄고 소화가 편해지고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이건 돈도 안 듭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습관만 바꾸면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많았습니다. 끊어야 할 음식, 먹어야 할 음식, 먹는 순서, 먹는 시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천천히 바꿔 가십시오. 오늘부터 가공육을 끊기로 하셨으면 그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다른 건 나중에 천천히 바꾸셔도 됩니다. 둘째,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가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 만나서 치킨을 드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전체적인 패턴입니다. 한 번 실수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셋째, 가족과 함께 하십시오.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식단을 바꾸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십시오. 그럼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넷째, 변화를 기록하십시오. 매일 아침 몸무게를 재십시오. 혈압을 재십시오.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간단히 적으십시오. 일주일 뒤, 한 달 뒤 비교해 보십시오. 변화가 보이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럼 언제쯤 변화가 느껴지냐? 빠르면 일주일 만에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소화가 편해지고 배변이 규칙적으로 되고 잠을 깊게 주무시는 걸 느끼십니다. 이 주일에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체중이 줄고 혈압이 안정되고 피부가 좋아지는 걸 느끼십니다. 3달 정도 지나면 혈액 검사 수치가 개선됩니다. 콜레스테롤, 혈당, 염증 수치가 낮아집니다. 약을 줄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6개월, 1년 정도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기력이 돌아오고 통증이 줄고 활동량이 늘어납니다. 손주와 놀 때 숨이 덜 차고 계단 오르는 게 편해지고 여행도 갈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제가 과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이 겪은 일입니다. 70 중반 남성분 한 분은 당뇨약을 3가지나 드셨습니다.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1년 뒤에 약을 1가지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60대 후반 여성분 한 분은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을 못 오르셨습니다. 체중을 7kg 빼시고 염증 식품을 끊으셨습니다. 6개월 뒤에 무릎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등산도 다니십니다. 이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실천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몸 나이입니다. 몸 나이는 여러분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십시오.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을 드십시오. 저녁 8시 이후에는 금식하십시오. 물을 자주 드십시오. 이것만 해도 일주일 뒤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삶의 질을 위한 겁니다. 손주를 안고 놀아줄 수 있는 것, 배우자와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것, 친구들과 산책을 할 수 있는 것, 스스로 옷을 입고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지금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십시오. 음식을 바꾸는 건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가장 빠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까지 의사 권영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